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디지털 메딕의 이주호 연구원입니다. 네, 제가 일단 무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떨 수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네, 일단 앞에 두 발표를 해주셨는데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도 똑같이 느끼긴 했는데, 저도 이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두 발표가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트랙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휴리스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그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나 아니면 뭐 모델 방법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기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디지털 메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 정신건강 관련 이제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과 관련된 이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제공드리는 데이터는 그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디지털 데이터 상에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사용자의 특성 정보가 이제 디지털 표현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제 EMA 데이터, 즉 생태 순간 평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건 이제 나와 있듯이 뭐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순간순간 수집되는 데이터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이 EMA라는 게 조금 오래된 개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뭔가 그 환자나 혹은 사용자가 뭐 기록지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제 기록을 했다면은, 이제 디지털 기기가 좀 상용화되고 나서부터는 이 EMA라는 개념하고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개념하고 좀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표현형이 이제 EMA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는 디지털 표현형이자 EMA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EMA 데이터의 종류를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액티브 EMA 데이터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뭐 내가 매일매일 나의 기분 상태를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녹음해서 이제 업로드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업로드해서 뭐 나의 뭐 스트레스 정도를 뭐 파악해주는 앱에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이 액티브 EMA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패시브 EMA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어떤 상호작용이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동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는 뭐 GPS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활동량 같은 것들, 그리고 뭐 SNS 데이터 상에서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패시브 EMA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EMA를 그러면 얻으면 무엇이 좋냐라는 거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멘탈 헬스케어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정신 건강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그쪽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서 뭐 의료진 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그때 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약물 복용을 하는 뭐 그런 것들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을 때, 사실 정신건강 혹은 뭐 정신 증상 같은 경우에는 다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일상적인 이벤트들을 기존의 어떤 평가 방식 혹은 뭐 병원 방문 방식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빈 부분들을 EMA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고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EMA 데이터를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빅4 플러스 앱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빅4 플러스 앱은 이제 EMA 수집을 좀 특화해서 좀 개발한 앱이고, 저희가 이 앱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제 액티브도 있고 패시브도 있는데, 액티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검사를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기분, 식욕, 수면, 전반적 상태, 요 네 항목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보고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방식은 이제 1점부터 7점 척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검사를 이제 매일마다 이제 수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검사를 한 이후에는 내가 오늘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일지에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EMA의 한 종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EM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요 GPS나 아니면 뭐 걸음수 그리고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데이터 상으로 이제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요 액티브 EMA, 패시브 EMA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EMA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좀 사용도나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시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용자의 활동량을 파악을 했다. EMA 데이터를 통해서 활동량을 파악을 했는데, 그럼 그 활동량을 파악한 것을 어떤 것과 연관시켜서 내가 헬스케어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이 EMA 데이터 안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연구를 그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는 이제 멘탈 헬스케어 기업인 만큼 정신건강 설문조사 데이터를 EMA와 이제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종속 변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군 500명을 대상으로 빅4 플러스 앱을 이제 4주간 시행하게끔 했고, 2주 간격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이제 설문조사 베이스라인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구 통계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2주 후에 또 중간 평가, 그리고 연구가 끝날 때쯤에 이제 사후 평가를 해가지고 각각 이제 정신건강 증상에 대한 척도 점수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일반군이 아니고 그 학생군, 대학생군을 대상으로 이제 250명을 수집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6주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에서는 설문 척도 점수와 인구 통계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계속해서 그 정신건강 평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EMA 데이터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기는 한데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나중에 제가 좀 조교로 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저희가 EMA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두 가지 형식으로 전달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쪽에서 먼저 한번 변환을 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일별 데이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별 데이터를 추출했었던 로 데이터까지 함께 드릴 거라서 여기에 있는 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고 내가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이시는 빅4 리스폰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EMA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용자가 보고했었던 뭐 기분이나 아니면 식욕 뭐 이런 점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내가 좀 관심 있어하는 증상,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1점부터 7점까지 이제 점수를 보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 값은 아닌데 어쨌든 요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점수까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RT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응 시간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반응 시간이냐면 저희가 검사를 수행할 때 그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보고하는 건데 그 보고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RT 데이터가 이제 기본 검사하고 추가 검사 모두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 개가 이제 패시브 EMA 데이터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유저 로그가 이제 GPS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PS 데이터는 저희가 5분마다 정기적으로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일로 따지면은 한 288개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5분마다의 어떤 그때그때의 위치가 이제 커런트 로케이션, 뭐 레티튜드, 론지튜드 이렇게 나와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GPS 스테이터스 뭐 이런 값들은 그 GPS가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이제 표현하는 값이고 이제 true, false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좀 데이터 클리닝 할 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s home하고 stay time at home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앱을 설치하고 활용을 할 때 집 주소를 보고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의 5분마다 그 사람의 위치 값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위치 값하고 집 주소의 위치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실제로 그 집 주변 500m 안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은 is home이 이제 true로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stay time at home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집에 머물렀으면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머물렀는지가 이제 표현되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음수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유저 로그랑 다르게 정기적으로 수집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DK 상으로 이 사람이 걷고 있다라고 이제 내부 알고리즘적으로 판단이 되고 나면은 이제 걸음수를 측정해서 쏴주는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쌓이지는 않지만 일별의 어떤 걸음수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 걸었던 시간이나 걸었던 종료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동 거리는 GPS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이제 5분마다 정기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분 안에서 이 사람이 걸었든 뭐 지하철을 탔던 일단 이동 거리가 계속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받았던 이제 설문조사 데이터들의 종류인데요. 밑에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혹은 뭐 불안 증상 아니면 뭐 스트레스, 뭐 외로움 이런 척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활용하실 때 일단 관심 있어 하는 증상을 선택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아까 그 저희가 연구를 두 개로 나눠서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연구가 사실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연구별로 이제 다른 설문 척도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통되진 않고 공통된 부분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제 PHQ-9, SSDR, GAD7 정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점들 조금 그 어떤 연구는 혹은 어떤 사용자는 뭐 스트레스 척도가 없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EMA 데이터하고 이 정신건강 설문 척도 점수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좀 활용하고 있는 방식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EMA 데이터에 좀 그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현재 그리고 2주 후 그리고 4주 후의 우울 증상 예후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그 다중 출력 모델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좋냐라고 하면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래의 우울 증상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의료진이 보기에 그러면 그 어떤 추세 같은 것들을 보고 그것에 맞는 이제 치료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델의 내부를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의 사용자마다 그 우울 증상을 높이는 위험 요인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발송해서 조금 더 증상 치료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저희 로케이션 베리언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GPS 데이터의 어떤 변산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변산성이 적을수록 이 사람은 이제 우울 증상 확률이 좀 증가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 결과들을 통해서 좀 그것에 맞는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적힌 콘텐츠 조금 그렇죠. 네. 조금 그런데 저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의 어떤 평소 관심도가 높은 뭐 항목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좀 맞는 어떤 방문할 만한 장소들을 뭐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제 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뭐 그런 콘텐츠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을 주고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활용 방안 제한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거를 따라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방향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적어놨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행동 기반 피처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음수나 아니면 뭐 GPS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제 우울이나 아니면 불안 증상 같은 것들을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 데이터를 이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증상과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가지고 2차적인 변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 피처를 설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EMA를 저희가 봤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분, 식욕, 잠 그리고 전반적 평가 이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뭐 그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할 때 항목 문항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라고 봐주실 수 있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액티브 EMA는 이제 매일마다 이제 쌓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척도 점수는 2주간 간격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액티브 EMA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액티브 EMA하고 뭐 패시브 EMA하고 뭐 사전 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그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제 전이시켜 가지고 실제 우울 증상, 척도 점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 AI 모델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모델이 꼭 들어가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MA 데이터 자체가 어쨌든 사용자의 어떤 활동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모니터링 도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혹은 뭔가 효과적인 뭐 개입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좀 고려하시면 좋을 만한 사항들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EMA 데이터와 이제 정신 건강 간의 관계가 개인마다 크게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다른 연구를 가지고 온 건데요. X축이 이제 개인 사용자이고요. Y축이 이제 EMA 데이터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EMA 데이터와 그 사용자 간의 기분 간의 이제 상관 히트맵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열이 이제 하나의 사용자의 패턴을 대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별로 그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확률 분포를 그려본 건데 빨간색이 이제 기분이 좋았을 때 빨간색 분포가 기분이 좋았을 때 피처의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기분이 나빴을 때 피처 값의 확률 분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D 775번을 봐주시면 피처 값이 높아질수록 기분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그냥 반면에 284번을 보시면 완전 반대의 패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77번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결과물을 어떻게 녹여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간에만 차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개인 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별로 이제 2주 전에 어떤 집에 머문 시간과 1주 전에 집에 머문 시간 그리고 현재 이번 주에 이제 집에 머문 시간과 이제 동일한 그 증상과 이제 상관관계를 본 건데 계속해서 이 상관값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제 EMA가 주는 어떤 정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은 저희가 외부 API를 활용해 가지고 그 저희가 받았던 아까 그 빅4 점수 즉 기분, 식욕 뭐 이런 점수들 간의 상관을 본 건데 보시면 이제 기온이 높아질수록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게 정적 상관인데 왜 그럴까요? 혹시 왜냐면 이 데이터셋은 그 겨울철에 모은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따뜻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일 테고요. 이 데이터를 만약에 여름에 모았다면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환경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이제 EMA가 주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한 건데요. 뭐 요런 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요런 게 되게 잘하죠. 요즘에는 99.9% 이렇게 성능이 나올 텐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저희가 이제 말로 요약하기는 좀 힘들고 텍스트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그 무엇인가가 그 이미지 속에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확신한 경우에는 그때 이제 되는 문제는, 그러면 이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가 문제지, 그 데이터 안에 이게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의료 AI 쪽에서 조금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좀 두드러지는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 증상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 GPS에 있을까요? 모르죠. 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이런 것처럼 조금 그 데이터 안에 이제 뭔가 그 데이터만으로 뭔가 굉장히 마술적인 어떤 특성이 뽑아져 나온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한 접근 방식보다는 조금 탑다운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좀 내가 만약 우울 증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우울 증상이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가를 데이터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보시면 이제 뭐 수면이 조금 줄어들고 아니면 뭐 햇빛 노출 시간이 좀 감소하고, 그러면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특성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단기간에 결과물을 만드시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